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공학 2차 논술 대비 실전 모의고사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실전 감각을 올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합격을 위한 필수 코스이죠. 그래서 1차까지는 혼자 하셔서 혼자 문제 체킹하시고 마킹하시고 가서 시험 보면 됩니다.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를 가다반으로 합격권을 확인하고 나서 멘붕에 빠집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아요. 12월 이전부터 2차를 준비하셨던 분들도 멘붕에 빠지고요. 1차 합격을 하신 걸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겠어. 기출을 분석해보니까 단답이 5문제, 논술형이 4문제인데 4문제 중 3문제만 풀면 되는구나. 이런 건 알아요. 기본적인 건. 근데 양이 너무 많죠. 시험 범위가 너무 무한대인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너무나 커집니다. 시험 범위가 엄청 넓은데 걱정은 그거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멘붕에 빠지는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주어진 어떤 문제 형태의 교재를 구매해서 암기부터 해야 되는지 굉장히 또 고민이 되게 돼요.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암기를 먼저 하면서 나중에 이해가 되겠지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요거는 본인들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가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그냥 100번 써보면 무조건 암기되고 무조건 이해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목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머리가 팡 트이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2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걱정보다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이 조금 와닿는다 하면은 따라오시면 되고, 나는 뭔 개소리야,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랑 좀 다르네 하시면은 그냥 지금부터 영상 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시험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논술시험은 총 9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단답형 5문제와 논술형 4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논술형 4문제에서 8번, 9번 문제는 선택 문제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간혹 그러신 분 있어요. 논술 4개 중에 그냥 하나만 버리면 되는 줄 알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오죠.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8번, 9번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선택하면 됩니다. 단답형은 뭐 5가지 쓰시오, 3가지 쓰시오, 가로 안에 뭐 쓰시오 라는 단답으로 쓸 수 있는 유형이 나오는 거고요. 논술은 뭐에 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꼬리 문제 3개가 딸려 나옵니다. 3개 내지 4개, 어떤 건 2개인 경우도 있었어요. 기출을 분석해보면. 그리고 점수 배점은요, 5점, 단답형은 5점이고 논술형은 각 25점 해서 100점 만점이 되는데 3명이서 채점을 해요. 뭐 기술사나 박사, 뭐 지도사, 이런 분들이 3명이 한 답안지를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5점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4점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점 줄 수도 있고, 같은 문제인데도 이렇게 채점이 되는 게 논술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맞게 썼다라고 해도 객관식처럼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 FM대로 적은 게 아니라 약간 내가 아는 지식을 끌어와서 쓰신 분이라면 점수가 만점이 나오기가 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단답형은 5점에 한 문제당 5점이 만점이 아니고요, 곱하기 3을 해서 15점이 만점이 됩니다. 그럼 논술은요, 75점이 최종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단답형 15점이 5개가 있어야 되고, 논술은 25점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논술 3개를 다 만점을 맞아버리게 되면 60점이 그냥 넘잖아요. 25점을 3개면 75점이니까. 단답을 다 틀려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답이 5점짜리를 5문제를 정확하게 다 써서 맞췄어요. 그럼 25점밖에 안 돼요. 논술은 뭐 거의 못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꽈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불합격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꽈락이라는 기준에 넘어가게 돼요. 그런 꽈락의 기준을 두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험 문제의 타당도를 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꽈락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꽈락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손도 못 대게. 그러면은 문제의 타당도가 높다 낮다? 낮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꽈락률은 좀 낮은데 40점 이상이신 분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변별력 있는 문제로 인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었다라고 하면 그건 타당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논술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근데 논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하나 공사에 대한 관련된 문항 3개를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개도 보면 뭐 쓰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단답형이랑 다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답을 14개를 준비하면 된다. 14개를 쓰고 오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논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써야 되는 그 꼬리 문제들의 질문을 보면 뭐 굴착기라고 하면 굴착기에 관해 설명하시오 하고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 1에 대해서는 뭘 쓰시오, 설명하시오 나왔고 물음 2에 대해서는 뭘 5가지 쓰시오. 물음 3에서도 뭐에 대해서 5가지, 안전조치나 뭐 준수사항에 대해서 5가지 쓰시오.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정형화되면서 그런 문제들로 이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의 이제 점수 배점은 단답형과 논술형의 점수 배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논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합격권에 가까워진다. 단 단답이나 논술이나 써야 하는 개수 뭐 5가지 쓰시오, 10가지 쓰시오 요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굳이 공부할 때는 단답이나 논술이나 구분하지 말고 공부를 하시되 챕터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굴착공사면 굴착공사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올 거고 시스템 공사면 시스템 비계나 시스템 동바리에 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뜯어놓는 것보다는 같은 주제의 것을 묶어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 뭐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뽑아서 암기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 시간은 몇 시간 해야 될까요? 절대 공부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분은 경험도 있고 이해도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암기하실 때의 시간이랑 전혀 백지인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시간이랑 같을까요? 기준이? 너무 상대적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 시간보다는 그날 할 일을 적어놓고 어떻게 적어요? 내가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오늘 공부를 몇 개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거꾸로 해서 나와야겠죠. 내가 총 200문제를 준비해 갈 거야. 그럼 200문제 나누기 60일 하면 되겠죠. 그럼 하루에 뭐 봐야 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나요? 그죠? 3개에서 4개인데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5개씩 볼게. 5개씩은 무조건 외우고 잘게. 이거 못 외우면 나 안 잘게. 라는 목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할당량이라고 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양. 그거를 다 해놓으면 빨리 하면은 빨리 한 만큼 그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죠. 근데 오늘 하루를 내가 꽉 채워서 이 정도 해야 내가 이만큼이 암기가 돼 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기준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없다라고 하면 하루 정도 투자해서 내가 몇 개를 외울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외웠었던 거 그런 거 말고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던 문장을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을 먼저 해보시고 오늘의 할당량을 거꾸로 역산해서 시험 보기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정도면 요만큼 외우겠구나 라고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할당량에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기준 규칙이 75%, 표작이 20%, 코샤가 5%입니다. 그 외에 시방서라든지 국토교통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100%가 완성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를 더 공부할 수 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 지침, 코샤 가이드의 건설에 해당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가 되신 분들은 시방서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또는 건축기사 필담 문제로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안 돼 있는데 남의 거부터 하려고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나오는 곳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요 나머지 부분 이런 데서도 출제가 됐었던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곁다리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이게 메인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200개로 준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지를 받으시고 답안지에다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답안 작성하는 방법은 이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시간 100분이라면 100분 동안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안 보고 실제 시험처럼.
그게 이제 실전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외운 거 옆에 빈 종이에다 적으려고 하면은 잘 안 적힐 거예요. 방금 본 건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공부 시간은 엄청 많은데 암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하루에 5개 외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적어야 되는데 뭘 적어야 되는지 순서가 안 나오거나 키워드만 생각나거나 두음만 생각나거나 그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방금 본 것을 까먹을까요? 아니, 팔이 떨어질 때까지 쓰고 머리가 거부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입덧이 아니 헛구역질이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걸 했는데 왜 어렵게 공부한 걸 쉽게 잊을까요? 네, 다행히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보통 공부하실 때 단순히 암기합니다. 단순히 암기한다는 것은 문장 그대로 읽고 그 문장을 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정리만 하고 실제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생략한다. 그죠? 정리만 열심히 하는 거야. 정리만 열심히 옆에 있는 거 필사만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복습을 안 한다는 것은 어제 본 거 오늘 또 본다고 복습이 아닙니다. 암기 과목의 복습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반복해서 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어제 본 거 오늘 또 보는 것은 개념과 의미 파악은 가능해요. 인풋은 가능합니다. 근데 세세한 종목 5가지 쓰시오 해서 5개를 정확하게 적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복습을 했지만 99%는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복습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처음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어때요? 어떤 직무를 하시거나 어떤 직장에 처음 입사를 하셨거나 새로운 직무를 받았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야.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뭐 물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그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매일 하면서 1년 내지 3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 전문가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외울 거야 라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오늘 한 거 내일 또 하고 내일 한 거 내일 모레 하고 내일 모레 한 거 그 다음날 하고 그렇게 1년을 했기 때문에 단순 반복이 돼서 암기가 되고 습득이 되고 습관이 된 거죠. 근데 그 방법을 공부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오래 걸려요. 가장 큰 단점이죠. 저희는 1차 합격 후에 2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복습이라고 안 해요. 단순 암기도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뒤돌아서면은 까먹는 겁니다. 정리만 해놓으면 정리한 걸 다시 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노동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암기할 때도 구조화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복습을 할 때는 이 구조화한 것을 복습을 해야 되고요. 정리할 때도 구조화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해서 지금 하는 반복을 통한 복습을 하고 정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에 쏟는 시간에 절반만 써도 확실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나는 6시간 공부하려고 했는데 3시간만 공부하면 되겠네. 아니죠. 6시간 공부 다 하셔야죠. 공부 시간에 내가 6시간 공부할 거다. 그 6시간 동안 쏟는 노력을 구조화하는 그 방법, 그 암기 방법 이따가 알려드릴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간다라는 거지, 이 단기 기억의 공부 방법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준다는 거지 시간을 줄여준다고 해서 정말로 시간이 절반을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구조화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3년도 문제죠. 기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답형 문제였고요. 구조물 해체 공사에서 대형 브레이커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과 답안지의 양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 작업 충격력을 고려하여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브레이커 부착을 금지할 것. 그리고 대형 브레이커는 부착과 해체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하나여 실시할 것. 유압 작동 구조, 연결 구조 등 주요 구조부 점검을 수시로 할 것. 유압식일 경우 유압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유압 호수가 새거나 막힌 곳이 없는가를 점검할 것. 해체 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형상의 브레이커를 사용할 것.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신다 할 때 어떻게 외우세요? 그냥 쓰면서 외우세요. 뭐 중량 작업 청각력을 고려하여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브레이커 금지할 것. 이렇게 외우시죠, 보통. 근데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요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 작업 충격력 고려하여 이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브레이커 부착을 금지할 것. 요거에 대한 키워드를 찾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의 키워드를 찾는다. 그쵸? 여기선 키워드가 뭘까요?
이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브레이커를 부착하게 되면 넘어가겠죠, 브레이커가. 브레이커가 뭐냐면 굴착기에다가 앞에 콜을 버킷 대신에 이 다다다닥 치는 한마 모양의 그거를 이제 달아놓은 거죠.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그 앞에 다른 걸. 그래서 브레이커를 달 때 이 차체가 견딜 수 있는 적합한 브레이크를 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금지할 것으로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합한 브레이커를 달아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키워드를 뭘로 잡았냐면 고려하여를 잡았어요. 고려해야 한다. 무엇을? 아니 굴착기에다가 원래는 버킷이 달려있어야 되는데 대형 브레이커로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형 브레이커를 이 차체가 지지할 수 있는 지지력보다 더 크면은 넘어가거나 뭐 기계 장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저는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부착과 해체는 그럼 부착과 해체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버켓을 떼고 대형 브레이커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전자동으로 요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닌가 봅니다. 잘 모르지만 그렇게 붙이는 건 아닌가 봐요. 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전문가가 와서 선임까지 돼 있는 사람이 이걸 부착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었으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겠죠. 그러면 부착과 해체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는 부착과 해체죠.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착과 해체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3번 보겠습니다. 유압 작동 구조, 연결 구조 등 주요 구조부는 보수 점검을 실시로 할 것. 유압으로 작동이 되는 브레이커가 있고요. 그냥 기계력으로 작동하는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유압 작동 구조는 압력 실린더라고 하죠. 이게 유압이기 때문에 기름이 새거나 이 실린더가 시꺼멓게 변한대요. 기름때로 인해서. 그럼 좀 있으면 그 유압이 터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또 유압일 경우 유압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유압 호스가 새거나 막힌 곳이 없는 걸 점검해야 된다. 같은 얘기죠. 지금 3번, 4번이. 다른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입니다. 5번 볼게요. 해체된 성물의 적합한 형상의 브레이커를 사용할 것. 이건 1번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죠? 1번, 5번이 같은 말이고 크게 보면 1번, 2번, 5번이 같은 말이고요. 3번, 4번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5번을 묶어서 저는 어떻게 구조를 하냐면 부착과 해체 할 때 준수사항 3가지랑 유압식 점검사항 2가지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5가지 항목을 비슷한 것끼리 그룹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 눈 감아보세요. 첫 번째 그룹이 뭐였어요? 부착과 해체였죠. 부착과 해체에는 3가지 사항이 있는데 부착과 해체할 때는 선임된 자료에 한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부착과 해체를 할 때에는 적합한 형상의 브레이커를 사용해야 되고 그게 적합하지 않고 차체 지지력보다 중량이나 충격력을 고려하지 않아서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과중량의 브레이커 부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거나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개 방금 그룹화한 거고 그 유압 작동 구조죠. 유압 실린더. 유압 작동 구조는 그 연결 부위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고 유압이 높아서 유압 호스가 셀 수도 있으니까 그 유압 호스도 점검해야 되고 연결 구조의 주요 구조는 압력 실린더입니다. 유압 호스는 유압 호스예요. 거기 이제 2개를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개만 기억나도 나머지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경험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필사를 하고 내가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리고 옆으로 빼가지고 키워드를 적어놓고 그 제가 추천해드린 노트 있죠? 거기에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2번 다시 안 까먹습니다. 이거 외우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안 외우고 그냥 글자 그대로 외우면 제가 다 해봤습니다. 다음날 무조건 까먹어요. 근데 이거는 한 7일 있다 봐도 다시 그 키워드를 생각하면 한 개만 생각하면 다 기억나요. 이게 구조화입니다. 제가 모든 항목을 이렇게 구조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조화는. 자, 다시 대형 브레이커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부착과 해체할 때의 문제점 3가지를 적으면 되고 또 유압 구조, 유압 호스에 대한 문제점 2가지를 적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유압은 점검할 것, 부착과 해체는 적합한 것을 할 것을 2개 적고 하나는 선임된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지금 요거 우리가 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20분이라고 잡고요. 하루에 5개 한다면 그럼 100분. 그죠? 그럼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장기 기억을 보내버릴 수가 있다고요.
요게 구조합니다. 논술 문제를 고득점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이제 25점을 세 문제를 다 맞춰버리면 75점이고, 만약에 좀 부족해서 20점이라고 해도 세 문제 맞추면 60점이에요. 거기에 단답 한 두세 개 정도 3점만 맞아도 69점으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단답 한 문제를 아예 빵점을 맞았어요. 근데도 76점인가 78점인가 맞았습니다. 왜? 논술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술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에어클래스라고 있잖아요. 요 에어클래스에서 2차 모의고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는 무료 강의 끝났습니다. 네, 에어클래스에서 좀 좋은 제안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강의 제공해드리겠다 해서 2차 모의고사반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모의고사 시험을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 구조화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키워드 잡아준 거 그리고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암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반을 들으실 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1차 시험이 끝나는 3월 28일 그날부터는 2차 시험을 위해서 달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관연도의 기출 문제랑 답을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럼 숙제예요, 요거는. 모의고사반 듣는 분들은 숙제 그냥 필사하시면 됩니다. 실제 답안지를 구하셔서 인터넷에 구하면 한 5,000원이면 구매하세요. 네, 그거 하나 구매하셔서 필사하세요. 관연도 거. 관연도 전부를 하시면 좋지만 최대한 시간을 쓰셔서 필사하시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단순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기출문제는 절대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답안지 양식에 맞게끔 다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 쓰고 답이라는 거 쓰고 1, 2, 3, 4, 5 쓰고 끝 쓰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끝내고 나서 이하 여백까지 쓰는 것까지 그렇게 똑같이 제공해드린 거를 필사를 하세요. 그게 이제 숙제. 요 스텝 2는 제가 실강을 할 겁니다. O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조화하는 학습이라든지 암기할 수 있는 학습이라든지 또 선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3시간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반 OT를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서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올라오시기 어렵잖아요. 이것도 어찌됐든 편집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좀 참석하실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없어요. 네. 근처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오시고 좀 멀리 계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로 모의고사를 시험할 거예요. 시험 볼 건데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반을 신청하신 분들께만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10문제씩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그날에 실시간으로 다 입장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시험지를 배포를 할 거고요.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오픈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공부한 것들을 실제로 풀어보고 이걸 뱉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모의고사니까. 그리고 스텝 4는 에어클래스 관련 강의를 통해서 오답풀이랑 1시간 내에 복습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구조하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 이런 거 관련된 강의들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그거까지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는 관연도 기출 답안지에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4월 5일에는 특강 오실 분들은 이 특강을 들으시면 되고 5월 5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 바로 시작 안 하나요? 모의고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시험을 실제 보는 것처럼 해야 더 효과적이에요. 그냥 바로 모의고사 문제 주고 풀라고 하면 거의 오픈북이에요.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나는 적겠다라고 하면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거지. 그냥 문제 주고 답 주고 풀이 주고 그렇게 할 거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 보는 환경을 최대한 제가 적용을 해서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꼭 문제를 모의고사처럼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5일부터 주 1회, 그래서 6월 6일이나 6월 7일 날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5월 6일, 그러니까 시험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주 2회는 오답풀이랑 1시간 내 복습하는 거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전과 같은 환경으로 준비하자. 요 내용이고요. 모의고사는 시험이 아니라 연습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동일한 환경 그리고 시간과 모르는 문제의 대처 능력을 올릴 수 있고요. 그죠? 모르는 문제를 답부터 찾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 구조화 학습에서 하나만 떠올리면 다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 지금 다시 떠올려 볼까요? 대형 브레이커. 유압력에 의한 거 2개. 그리고 설치 해체할 때 3개. 이렇게 구조화 해놓은 거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다 생각납니다. 모르는 문제를 답부터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답을 적어야 되는지 꺼낼 수 있는 서랍을 만드는 거예요.
대형 브레이커는 다 암기되셨잖아요. 그리고 기출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단답형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해체공사의 논술형 문제의 1번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실전처럼 답안지에 작성을 해봐야 그 시험장에 가서 화이트 쓰는 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면서 금방 느는 실력은 아니에요. 근데 문장의 구성을 이해하는 순간 키워드만 가지고 있어도 문장 한 문장 만드는 거 1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 안에서는 그런 강의도 중점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현재 내 약점을 찾는 가장 정확한 연습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내 약점이 현재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네 못 나왔네 이런 걸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수보다는 정답 패턴을 분석을 할 거예요. 나의 약점이 뭐지? 모의고사 시험 후에 틀린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몇 점 맞았어 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개념이 부족하다. 아, 내가 데크 플레이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까지는 다 못 봤어. 그러면 이런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함. 해결책은 뭐예요? 개념 정리하고 그걸 보통 바탕으로 복습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적용법은 이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함정에 걸림. 아, 내가 착각을 한 거죠. 착오인 거죠. 출제 의도 파악을 실패를 했구나.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오답 유형을 분석하고 출제 패턴을 익혀야겠죠. 아, 난 A인 줄 알았는데 이게 B를 적는 거였구나.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함정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뭐 모의고사 보면은 함정 문제를 하나씩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착각. 요거랑 비슷하죠? 문제를 꼼꼼히 읽고 풀기. 주요의 문제의 주요 키워드 잡기. 이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나는 코샤 가이드의 내용을 적으면 정답 처리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문제, 출제 문제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패턴 학습 부족. 비슷한 유형의 문제 파악을 못하고 다양한 문제풀이나 유형 정리, 유형별로 문제를 모아 반복 학습 이런 식으로 해결책과 적용법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오답 분석하면 제가 해보니까 개념이 부족해서 못 적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암기가 안 된 거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였나 저거였나 엄청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시험 후에 틀린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복습이에요. 1차 복습. 왜 틀렸는지 파악하고 내가 부족한 거를 더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우리가 틀린 문제는 평생 안 까먹어요. 저에게는 어떤 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탁이 항발기. 기술사 시험 보러 갔는데 개요밖에 못 적어서 이를 악물고 항탁이 항발기 나오는 모든 문제 유형을 파악해 두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쓸 수 있다.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제 오답 분석도 했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복습법 알아봐야겠죠. 시험 후 1시간 이내에 복습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장기 기억으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79%, 80%, 거의 90%에 가까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힘들어서 짐 빠졌어. 이제 자고 내일 하자 하면은 5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 안 하면은 그 남의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바로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내용 정리를 하고 암기 효과가 굉장히 급상승되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오늘 뭔가 시험 보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복습을 못했다 하면 24시간 이내에 하면서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효과적이고요. 시험은 복습 미실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의고사 효율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복습까지 꼭 계획하고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할지 키워드를 잡았는데 키워드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문장이 구성이 안 돼서 좀 점수가 정답에 가깝지가 않구나 라는 방향으로, 그런 같은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복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전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고 적는 거는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답을 보지 않아야 진짜 연습이 많이 돼요. 당황함도 연습이고요. 답안 작성도 해봐야 30점과 60점 차이는 답안 작성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입니다. 온라인 모의고사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야 효과가 증가됩니다. 실전처럼 활용해야 시험 근육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 회원 전용으로 해서 모의고사반 운영을 모집을 했고요. 추가 모집으로 해서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추가로 10명만 더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진 못하고요. 네,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청하신 분도 아직 연락을 아무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100% 오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시는 4월 5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1시부터 4시까지 총 3시간에 이어서 OT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는 방향, 그리고 네이버 폼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미리 질문 받아놨거든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까지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하이패스로 가는 거예요. 남들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 할 수나 있나? 막 이런 고민과 걱정할 때 여러분들 그냥 하이패스로 가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네이버 폼 작성 양식을 올려둘 거예요. 거기 링크 들어오셔서 작성하시면 제가 선착순을 10명 잘라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신청해 주시면 추가적인 자리가 났을 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여비는 원래 5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관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10만원으로 좀 올렸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5만원 상당의 문구는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라미 노트랑 라미 펜이에요. 그리고 기타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은 뭐 전화나 문자로 주세요. 근데 제가 전화는 많이 못 받아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가 편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자나 뭐 댓글이나 뭐 크목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메일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 그렇게 문의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2차 준비를 1차와 마찬가지로 도서 안단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